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 호남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광주 토크쇼에서 모든 것을 바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농수산 업체들이 고가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를 옮기기 위해 이전 후보지를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하루 눈이 계속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데요. 김인정 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도 꽤 추운데요. 현재 도로 곳곳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눈이 뭉쳐 있거나 또 도로가 얼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차들이 상당히 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는 새벽 5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광주와 전남 화순, 나주, 영광, 장성, 한평 지역입니다. 적설량은 나주 14cm를 최고로 장성 12.3, 광주 8.2, 영광 9.5, 담양 8cm 등입니다. 눈은 오늘 오후까지 1에서 5cm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 두 번째로 추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꽤 불고 있습니다. 광주의 체감온도는 이 때문에 더 떨어져서요. 영하 11.5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출근길에 옷 단단히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사흘 전부터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에 눈이 얼어있는 구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좀 미끄러운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월산동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눈이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영광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은 낮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7.3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낮 기온이 0도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0도, 담양이 영하 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0도, 구례가 영하 1도, 보성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전 대표가 광주에서 토크쇼로 격돌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의 반문 정서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고 안 전 대표는 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1시간 간격으로 토크쇼를 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일정이 겹치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새 대결을 방불케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로 이뤄나갈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다며 호남이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서 많이 부족한 이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참여정부에서 호남의 소외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면목이 없지만 정권 교체란 대의를 위해서 광주와 호남이 나서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나 인사소외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준 호남이 있었기에 박근혜 게이트가 빨리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 준비,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라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하며 대권 의지를 다졌습니다. 백만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짓밟고 이기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설을 앞두고 토크쇼 대결로 1차전을 치른 두 전 대표는 각각 1박 2일, 2박 3일간 광주 전남에 머물며 호남 민심 쟁탈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제 대학로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또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는 25일, 유승민 의원은 26일에 각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남도의 농축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나 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판매업체들은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고품질로 활로를 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대목을 맞아 수협 판매장에 굴비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2, 3만 원대의 상품도 준비됐지만 인기를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적거나 크기가 작다 보니 소비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참조기 값이 2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굴비 판매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 보니까 굴비값이 비싸다 보니까 고급화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축협 판매장에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포장해 가격을 낮춘 김영란법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됐지만 정작 이 상품을 찾는 고객은 별로 없습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 10만 원 안팎의 상품이 인기가 높다 보니 양을 조금 늘리고 품질을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물이 좀 고급화 쪽으로 좀 도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축수산업 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법 규정이나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CIA 기밀 문서가 5.18 왜곡을 막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단체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최근 기밀 해제된 CIA 문건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CIA 문서를 증거로 채택해 5.18 왜곡 세력을 처벌할 경우 5.18 당시에 침투한 북한군의 선동에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5.18 기념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5.18 기념재단의 특혜 채용과 부당 노동 행위 등 내부 운영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와 재단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를 담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안 남학신도시와 무안읍 소재지를 잇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뚝 끊겨 있습니다. 남학신도시가 무안군인지 목포시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읍 소재지의 한 버스 정류장. 76살 김순자 할머니는 남학신도시 방면으로 가는 800번 버스를 1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과 병원 진료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은 매일같이 익숙합니다. 죽겠어요. 버스 기다리기가. 그럼 이제 그 차 못 가지. 이제 떨키면 또 4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남학신도시와 무안군을 잇는 버스 노선은 현재 800번 좌석버스 하나뿐.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합니다. 5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하루 24차례 운행하는 데 그치고 있고 배차 간격도 길게는 50분에 이릅니다. 남학과 농촌 지역 격차 해소가 수년째 숙제로 남겨지고 있지만 왕래조차 불편한 겁니다. 무안군을 하나로 묶는 노력보다는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발전만 부각시켜 계획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군 인구 8만 2천여 명 가운데 38%인 3만 1천여 명이 거주하는 남학신도시가 무안군인지 목포시인지 헷갈리는 외딴 섬처럼 되고 있습니다. 800번 좌석버스 배차 시간대별 탑승 인원을 좀 조사해서 800번 좌석버스 배차 간격을 줄인다거나 무안군의 대책은 800번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는 것뿐이고 노선 확충은 오룡지구 활성화 이후로 미뤄져 있어 남학신도시의 정체성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부대 이전 추진자문단의 첫 회의를 열고 무등산 정상에 방공포대를 이전할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대표와 지방의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은 오는 3월까지 예비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국방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A씨와 가족들이 오진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이석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지만 나흘 뒤에야 뇌경색으로 확인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최영식 담양군수로부터 올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담양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생태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죠? 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담양군은 인문학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와 인문학을 통해 미래 천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군이 소득 3만 불, 인구 7만의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을 위한 첨단문화 복합단지, 일반 산업단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700만 관광시대, 농업 분야에서는 저희 군이 개발한 죽향이 유럽 수출의 기반을 다졌고요. 아울러서 대순 맑은 쌀이 전국 2연패 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8년은 전라도가 지정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담양 지명 역시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네,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 준비 중인 게 네네, 있습니까? 예. 저희 담양이 이제 내년 2018년이 지명 1000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금년이 이제 지명 10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은 그 이벤트성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천년 사업은 또 문화 역사를 이어가는 신르네상스 사업의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에 대해서 인허가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가게들은 굉장히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만 대법원에 좋은 판결이 있으라고 합니다만 설령 대법원에서 이 2심의 판결에 따라서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결코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해나갈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군은 담양군이 생긴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이 이 2017년도에 산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양군의 인구 이입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1450세대에서 1800세대가 들어가는 첨단 문화복합단지가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분양 면적만 10만 평입니다만 일반 산업단지가 99% 공정률이 완성이 되어서 분양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일들, 농업 부분에 전략적인 그런 품종들을 신품종 개발하는 일들, 또 700만 관광시대를 이제 넘어서 10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일들, 또 여러 분야에 산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셨습니까? 현재 광주 지역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은 32.5%입니다. 3가구 중 2가구는 아직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요, 이렇게 880여 건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가정집에서도요,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행 이후에 32년간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가 이렇게 50% 이상이나 줄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9년간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소화기 설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국립과학관과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료 이용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광주의 지역 아동센터 300여 곳의 아동과 청소년 8,8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학관과 문화전당의 협조를 받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TF를 구성해 주거모델 개발과 자산 형성 지원 등 발달장애인 복지연대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F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보건복지부 정책 등을 검토해 지원 대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계 자연유산 지역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 지난해 이곳을 찾은 등반객은 125만 명으로 적정 수용 능력 44만 명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도내 곳곳에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찬성했습니다. 수용력의 한계,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점들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기여금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하지만 관광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면은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완화됩니다.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을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물릴 경우 준조세 성격을 띠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 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여금에 대한 입도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전문가 워킹그룹은 특정 지역의 입장료에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검은오름 등 세계 자연유산 지역부터 도입한 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따른 법적인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137만 9천 원, 중흥 2차 아파트 80만 원, 삼릉 남양 아파트 94만 원, 호반 아파트 80만 원, 남구 효덕동 12통, 대주 2차 아파트에서 8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송정이동 7통 주민이 18만 5천 원, 북구 중앙동 대성 비닐우에서 10만 원, 중원 산전에서 10만 원, 마음사랑 요양병원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단지 협의회 20만 원, 남면 용리 1구 주민이 11만 원, 검산리 2구 10만 원, 절동마을 20만 원, 화순읍 유천리 1구에서 12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개소리 2구 3만 6천 원, 대리 7구 68만 2천 원, 대리 8구 70만 원, 이양면 쌍봉리에서 39만 원, 동북면 연월 2구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이창동 8통에서 20만 원, 11통 주민 진병원 씨가 10만 원, 강근수 씨가 5만 원, 김광남 씨가 5만 원, 김성도 씨가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강성재 씨가 5만 원, 김철웅 씨가 5만 원, 11통 주민이 15만 원, 19통에서 10만 8천 원, 영산포 초등학교 학생이 20만 1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